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이전에 GPS가 탑재된 가성비 스마트워치 영상에 나왔던 노스 엣지라는 브랜드의 시계인데요.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 아웃도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기능들이 탑재된 시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의 기능인 헬스케어나 알림 같은 목적보다는 운동과 아웃도어에 필요한 기능들이 좀 모여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도 내장 GPS 모델의 스마트워치인데요. 모델명은 크로스핏이고 현재는 크로스핏 2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품을 받은 지는 꽤 됐는데 다른 것들 리뷰를 하느라 좀 늦어졌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2가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 구입 시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2불로 하나로 대략 6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시계 본체와 사용 매뉴얼, 그리고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집게형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시계 외형을 보시면 제가 여태껏 소개드렸었던 가성비 스마트워치들에 비해 마감도 괜찮고 모양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5만원 이상은 줘야 이 정도 컬은 나오나 봅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순토인데요. 순토는 핀란드 아웃도어 시계 브랜드로 유명하죠. 잘 따라하는 차이나는 역시나 순토를 컨셉으로 카피캣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 박스도 약간 좀 닮은 듯해요. 예전에 제가 순토 더스트 그레이를 썼었는데 케이스도 좀 비슷하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직경 46mm의 1.3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해상도는 240x 240이고요. 겉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벼운 PC 소재로 베젤링처럼 생겼지만 모양만 되어 있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약간 코스페 프로그랑도 살짝 좀 닮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계 화면도 IPS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시인성도 괜찮고 다각도에서 봐도 잘 보이는 편입니다.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총 6개가 내장되어 있고요. 따로 추가나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 옆에는 물리 버튼이 2개가 있고 윗 버튼으로는 시계 화면 켜기, 종료, 뒤로 가기, 아래 버튼 같은 경우는 심박수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왼쪽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노스 엣지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통화가 되고 또한 걸 수가 있습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는 스포츠 밴드로 전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통풍과 땀이 차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스트랩 교체 같은 경우도 여타 다른 브랜드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교체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광학 심박 센서와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시계 스펙과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블루투스 4.0을 지원합니다. 저가형 워치들도 요즘엔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다소 그런 버전이 좀 낮은 건 좀 아쉽습니다. 연결성에 있어서는 솔라같이 5.0을 지원하는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더 괜찮은 연결성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320mAh로 3,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GPS 사용 시 풀로 사용할 때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타임도 이전에 소개드렸던 시계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적은 편입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 아웃도어와 운동에 초점이 맞춰진 시계이다 보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시계들과는 좀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 내장 GPS가 되어 있고 하단으로 스크롤 하게 되면 운동 목표와 심박수, 기압계, 고도계, 그리고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앱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큰 오차 없이 비교적 비슷했습니다. 방수 등급은 IP65로 생활 방수 정도 가능하고 수영이나 샤워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게형 케이블을 사용하는데요. 순토에서도 이런 충전 케이블을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순토를 따라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게를 이런 식으로 포코핀 형태로 맞춰서 반쯤 이렇게 물려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마그네틱 케이블보다는 조금 불편한 감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코스펜 매직2 같은 경우도 이런 집게형 케이블이었는데 집게 상태도 그닥 좋지가 않고 컬이 상당히 좀 애매해서 이런 집게형 충전 방식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 노스 엣지 같은 경우는 만듦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틱 케이블이 물론 좀 더 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기능 같은 경우는 심박수 하나만 있는데요. 요즘은 혈중산소 포화도라든지 혈압, 여러가지 그런 헬스케어들이 많이 있는 시계들이 있는데 다소 좀 적은 헬스케어 기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박수 외에는 그닥 그렇게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추정 역시 가능하고 시계 화면에서의 확인은 불가하고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화면 안에서 조작은 좌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운동 모드가 있고요. 실내와 실외 조깅, 그리고 라이딩, 아웃도어용 시계답게 등산이 있고
마라톤이 있습니다. 운동 모드 같은 경우 UI도 상당히 괜찮죠. 이런 식으로 심박수와 시간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정지와 운동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어플을 통해서 봐야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계 안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GPS 활용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 모드시 중요하죠. 따로 GPS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운동 모드를 실행 시에 이런 식으로 GPS 오프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GPS를 잡고 위치 기록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실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잡히진 않는데, 바깥에서는 서칭 후에 바로 GPS가 잡히고 운동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GPS가 탑재되지 않은 그 시계들은 핸드폰을 좀 들고 다녀야만 이동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 노스웨지 같은 경우는 내장 GPS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멀리 있거나 연결이 끊어져 있어도 나중에 어플과 다시 연동을 하게 되면 이동 경로를 동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 하게 되면 빠른 설정 메뉴가 있고요. 블루투스와 시계 진동 전환, 그리고 설정, 메인 메뉴 스타일을 턴테이블이나 4개씩 보여지는 그런 스타일로 바꾸는 것과 언어 설정, 그리고 밝기 조절과 알람 설정, 비행기 모드, 테마 변경, 그리고 제스처 설정, 대략 이런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위로 스크롤하게 되면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더 스크롤하게 되면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가 UI도 괜찮고 3일 뒤까지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크롤하게 되면 각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화가 우선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얼을 통해서 전화를 바로 걸 수가 있고요. 연락처를 동기화하게 되면 연락처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기능을 보면 이 시계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요. 한글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어플에서는 한글화가 되어 있지만 시계 안에서는 지원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오가는 그런 문자나 알림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한글 알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의 위치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마이크인데, 스피커 볼륨이 우선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손목에 좀 눌리다 보니까 소리가 좀 뮤트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잘 들리게끔 손 모양을 잡고 통화를 해야 하는데, 이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그런 워치들과 비슷하게 카메라 원격 셔터 버튼이 있고 음악 플레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켜면 시계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고요. 폰에서 스피커 설정을 핸드폰으로 바꿔주시면 핸드폰의 음악을 다음 곡 볼륨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컨트롤이 매끄러운 편이고요. 큰 딜레이 없이 잘 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산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감이 괜찮기 때문에 급할 때 가끔 사용하게 되면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머 같은 경우도 99시간까지 이렇게 설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디테일하게 분과 초수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톱워치 기능입니다.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어느 워치나 다 이런 기능들은 있지만 직관적이고 좀 심플하고 이런 UI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3가지로 이런 시계 배경 화면을 바꿔주는 건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시계 안에서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알람 같은 경우도 어떤 워치들은 어플에서 알람 설정을 하고 알람만 워치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진동으로 울려지는 그런 알람이지만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람 설정을 하고 빈도수, 알람 톤과 타입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은 스마트 타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요. 첫 화면은 간단하게 활동 목표와 심박수, 수면 모니터링이 나오고, 인터페이스는 그닥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기기 탭에 들어가게 되면 기기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과 펌웨어 항목이 있습니다. 통화 수신이나 SNS 같은 알림에 대한 설정을 따로 할 수 있는 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플에 대한 활용도도 운동 후 GPS 동기화라든지 그런 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인하고 펌웨어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간단한 그런 어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싼 제품들밖에 대안이 없던 시절과는 달리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각 회사나 시계들마다 초점을 맞추는 기준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박수나 수면 체크, 알림, 운동 같은 경우는 깔려 있고,
여기에서 헬스케어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거나 GPS 탑재로 활동성을 강조해서 아웃도어와 운동 쪽에 비중을 둔다든지 그냥 캐주얼한 외관에 비중을 두는 등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노스엣지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 알림이 안 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스마트워치 사용해서 알림이 큰 비중이라면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S 탑재로 아웃도어와 운동용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시계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